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500만 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영주권에 신청자가 7만 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에 신청자가 몰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기준 연방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외국인 대기자가 68,703명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준 투자 이민 EB5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제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최근에는 신청 접수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공식 개설했습니다. 공개된 골드카드 디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성조기, 자유의 여신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러트닉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의 외형과 촉감 모두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실제 금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카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존 폴슨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판매,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80만 달러를 투자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4,000명이 EB5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신청 자격 요건, 적용 대상 국가, 세금 관련 규정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1,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인터뷰 급행료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재 185달러의 비민 비자 신청 수수료 외에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조만간 골드카드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발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총 20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급해 약 1조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해역 내 화물 운송을 미국산 선박에 한정해온 보호무역 규제인 존스법 폐지 발의가 미국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해역 내 화물 운송을 미국산 선박에 한정해온 보호무역 규제인 존스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그간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꼽혀왔습니다. 17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수역개방법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마이클 리 의원이, 하원에서는 같은 당 톰 맥클린톡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되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가 승선한 선박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조선업과 해운업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존스법의 영향으로 미국 해운업체들이 고가의 미국산 선박 구매를 기피하면서 조선 수요가 줄었고 연안 운송에 투입할 수 있는 선박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운송 효율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폐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원들은 존스법이 미국 내 에너지 수급과 물류 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 목장주들이 소를 미국 본토로 이동시키기 위해 선박 대신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가까운 미국 정유소 대신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서 연료를 수입해야 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존스법 기준을 충족하는 LNG 운반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조선 협력에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산 선박을 미국에 수출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직접 투자해 미국 조선업 회복에 기여하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마이클 리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조선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지역 이해 관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존스법은 가난한 이들에게서 빼앗아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법이라며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백혈병으로 병원을 찾은 11세 소녀가 몰핀 과다 투여로 숨졌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백혈병으로 인해 시카고 교회 소재 병원을 찾은 11세 소녀가 암치료센터에서 주입한 모르핀 주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소녀의 가족은 에드보킷 칠드런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7일 쿠카운티 배심원으로부터 $2,050만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에바 윌슨이란 소녀는 몰핀 중독으로 지난 2020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암센터에 있던 간호사는 에바가 저혈압에다가 심한 고통과 더불어 걷기조차 힘든 증상을 보고 몰핀 15mg을 4시간마다 복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에바가 이전에 복용하던 몰핀은 용량이 5mg짜리였다고 가족의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암센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에바는 약 36시간 후 잠을 자다가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의 약물 처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환자의 사망은 매우 예측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는 외국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브랜드를 활용한 수입이 지난해에만 약 4,46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업체 다르 알 아르카는 사우디와 오만,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트럼프 브랜드를 붙이는 대가로 2,2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두바이의 다막은 520만 달러, 베트남의 한 개발사는 500만 달러를 각각 브랜드 사용료로 냈습니다. 인도 억망장자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역시 트럼프 브랜드 사용을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브랜드 사용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과거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텔이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료 및 일부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과의 브랜드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에 대한 수수료 수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내년도 소셜연금에 대한 생계비 조정분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소셜연금에 대한 생계비 조정분이 이미 나온 추정치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COLA로 예측된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조정분이 이전에는 2.3에서 2.4%로 계산됐지만 이 조정분이 2.5%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더 시니어 시티즌 리그에 의하면 내년도 소셜연금의 인상 추정치는 이전에 예측된 2.3% 혹은 2.4%보다 조금 높은 2.5%가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소비자 가격에 기준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생계비를 그만큼 더 계상해서 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라는 조정분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 소셜연금에 반영될 2.5% 조정분은 매달 평균 48달러를 더 받게 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잠복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뉴저지에서도 한인 부자가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체포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 사회에 따르면 지난 6일 ICE 요원들이 50대 한인 남성과 20대 아들을 체포해 뉴욕에 위치한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 관계로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해당 주택 앞에서 집을 나서던 20대 아들을 먼저 체포한 뒤 뒤따라 나온 50대 아버지도 연행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스는 체포를 위해 미리 자택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아이스가 이들을 사전에 특정해 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왜 펠팍의 자택까지 와서 직접 체포했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즉각 대응에 나서 구치소를 방문해 이들을 접견하고 필요한 사항을 청취한 뒤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접견을 마쳤으며 현재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아이스가 한인을 직접 체포한 첫 사례로 여겨집니다. 특히 뉴저지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에서 자택 급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 단속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LA에서 잦은 출국을 준비하던 한인 저스틴 정 씨가 자택에 들이닥친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8일 열린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금리 변동은 지난 12월로 당시 연준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은행 간 단기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로 이자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는 구조입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관세와 관련된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제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순수출 지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활동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통해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의 여건은 견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발표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내가 당선되면서부터 잡혔는데도 여전히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에 수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이날도 발표 당일 아침 직접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반트럼프 시위대를 협박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위협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쇠파이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고 시위대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노킹스라는 반트럼프 시위가 진행 중이었으며 블루밍턴 거주 한인 김모 씨가 현장에 나타나 돌발 행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차를 도로변에 정차한 뒤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고 시위대와 시민들은 당황한 채 이를 지켜봤습니다. 이후 김 씨는 금속 파이프를 들고 시위대 쪽으로 다가가 물러서라고 외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여러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김 씨가 옆에 놓인 배낭을 향해 손을 뻗자 총기 등 위험 물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그를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 김 씨의 행동을 확인했고 그의 위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씨가 전술용 방탄조끼를 바닥에 내려놓는 장면도 포착됐으며 조사 결과 조끼 안에는 실제 방탄 패널이 삽입돼 있었습니다. 당국은 김 씨의 정확한 동기와 배경을 조사 중이며 공공안전 위험 및 불법 무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